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가족분들하고는 또 문제없이 평탄하게 살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딸은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이런 책이었어요. 제목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 제목을 보시면 조금 느낌이 오실 텐데, 딸하고 엄마하고의 관계라고 하면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제일 가까운 관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는 오히려 조금 더 막하는 경향이 있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의 책이에요. 우리 이렇게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 만나거나 대할 때는 좀 예의도 갖추고 잘해주잖아요. 근데 집에서 막상 가장 가까워야 되고 가장 소중한 그 가족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예의 없이 또는 막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가족들에게 그냥 막 퍼붓듯이 얘기하는 거 옳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는 두 편인데요. 첫 번째 사례는 딸이 아버지에게 간이식을 해주겠다고 해서 또 주위에서는 말리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상담하신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할머니가 상담하셨는데 그 동생들, 여동생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좀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라고 상담하신 사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따님이 상담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딸은 장녀예요. 장녀 하면은 우리 옛날부터 어떤 의미가 있죠. 아, 장녀? 그러면 그 집에서 조금 희생을 강요받는, 그쵸? 동생들 먼저 잘 되게 해주고, 또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남동생이 있으면 남동생 우선으로 해주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어머니에게 굉장히 보탬이 되는 존재를 우리가 장녀라고 많이 일컬었었는데, 지금 이 집의 장녀도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이 집의 어머님은 이 장녀 되시는 딸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 엄마는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본인밖에 모르는 분입니다.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식을 돌보는 일에도 굉장히 소홀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따님이 장녀로서 동생들은 다 본인이 키우다시피 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워낙 이기적이고 성격도 좀 모나고 자기만 알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이혼을 하셨죠. 근데 이혼을 하고 나서 새아버지를 또 만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새아버지가 만났다고 해도 어머니 성격 자체가 워낙 이러다 보니까 또 헤어지시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새로운 분을 만나고 헤어지고를 몇 번을 반복을 하셨대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새아버지가 또 들어오셨는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이 어머니하고 지금까지 30년을 같이 살아오신대요. 그러니까 이 딸은 생각에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30년을 함께 해온 거예요. 지금 이 어머니가 새아버지랑 같이 살고 계시고, 그 근처에, 우리 왜 수정확대 가족이라고 하죠? 그 근처에 따님이 사는 거예요. 큰딸이. 왜 이렇게 같이 가까이 사냐 하면 어머님이 툭 하면 딸을 부르는 거예요. 평소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 아버지가 다 하시고 어머니 비율을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어머니는 틀림없이 큰딸을 부르시고, 큰딸은 바로 즉각적으로 가서 어머니의 요구를 다 시중도 들어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러니까 이 딸은 아버지를 굉장히 존중해드리고 하면서 우리 어머니 비유 맞추면서 30년 사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분이다, 너무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버지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너무 시름에 빠졌어요. 어머니가 슬퍼한 것보다 이 딸이 슬퍼한 게 더 크다는 거죠. 이 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아버지 없으면 안 되는데
아버지 없어도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시달리는데 아버지 없으면 온전히 내가 엄마의 그거를 다 받아줘야 되는데 난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병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참 다양하게 달랐어요. 그래서 이 딸이 결심을 했죠. 안 되겠다. 아버지 없이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셔서 내가 어머니한테 굉장히 시달리면서 살기보다는 내가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드려서 아버지가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간 이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이 따님도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남편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주변에 친구분들도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아직 젊은데 그러지 마. 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말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 입장에서는 선생님 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상담을 요청을 하셨어요. 되게 슬픈 사례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몸의 일부를 누군가에게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거를 뭐 이식을 한다 이럴 때에는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 굉장히 아끼는 마음,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해도 이게 힘든 경우일 텐데, 지금 이 따님이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주겠다고 한 그 마음을 먹은 결정적 동기가 뭐냐면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는 어머니에게 시달리기 싫다였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거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동기가 중요한데 동기가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간 이식과 관련된 거는 이거는 의학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을 따님이 결정을 하기보다는 요 문제에 대해서는 병원에다가 이름을 해서 병원이 전문가적 시각에서 판단해주고 진행해줄 수 있도록 병원에 요청을 합시다라고 의학적인 부분은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떻다는 거를 진단을 받으신 후라 굉장히 상심이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위로랑 여러 가지 격려랑 지지를 해드리는 게 오히려 간 이식을 본인이 해드리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님 모시는 게 참 제가 봐도 힘겨워 보이세요. 어머님 자체가 굉장히 힘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이 큰딸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다 해왔고요. 동생들은 너무 편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게 앞으로는 어머니의 시중을 든다든가 어머니에게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든가 하는 거 아무리 장녀지만 혼자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 몫을 동생들하고 반드시 나누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분도 조금 덜 힘들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새 아버지도 상당히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큰 따님도 상당히 훌륭한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머니 얘기는 쏙 빠졌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이런 그 진단을 받고 와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 슬퍼하거나 이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마 본인이 어떤 질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면 매우 슬퍼하셨을 거예요. 아까 따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 위주의 할머니시기 때문에 이기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데 뭐 다른 사람이 아픈 거라는데 뭐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따님이 어머님의 그 요구에 계속 이렇게 시달리거나 힘겨워하지 마시고 조금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이유로 자꾸 부르시면 어머니 저는 지금은 뭐 하기 때문에 못 찾아봬요 라고 어머니 근데 제가 언제 내일이든 모레든 언제쯤 찾아뵐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찾아뵙는 게 좋겠다. 즉각적인 요구에도 다 계속 찾아뵙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아버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아버님이 어머님보다 오래 살지 못하시고 먼저 세상을 뜨신다고 하면 어머님은 굉장히 힘겨워지시거든요. 근데 그 힘겨워지는 걸 누군가에게는 다 해소를 하려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지시기보다는 지금부터 큰따님이 어머니에 대한 거리두기라든가
어머니의 요구를 좀 필요에 따라서는 거절하는 그런 연습들을 지금부터 조금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짊어져 있는 그런 딸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서 조금 비슷한 연배로서 짠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던 사례였습니다. 자, 이번 사례 함께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네, 가족 간의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이 댁 같은 경우는 지금 가족 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상담을 요청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 들어요. 선생님 질문 참 좋으신데 가족 간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족들마다 가족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일단 어떤 가족은요. 가족 안에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이 쫙 단합이 돼요. 야, 우리 가족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 이거 빨리 머리 맞대고 해결하자! 라고 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을 잘 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생활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단결력이 좋아지는 가족이 있어요. 그런 가족이 있고 또 다른 가족의 예는 가족 안에 문제가 생기면 가족 안에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야, 빨리 누구한테 연락해봐. 빨리 할머니한테 요청해봐. 빨리 이모한테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손을 내밉니다.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바로 또 도움을 줘요. 왜냐하면 두 번째 가족은 외부하고 교류가 잘 이루어져 왔던 가족이에요.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땐 도움을 주고받던 가족이에요. 자, 근데 세 번째 가족 말씀드려볼까요? 가족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가족끼리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해결이 됐으면 괜찮은데 가족끼리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외부의 도움 요청을 안 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의 일은 가족 안에서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 해요. 근데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족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혼을 한다든가 해체가 된다든가 이런 수순을 밟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가족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가족들끼리 해결하려고 일단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야, 불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하면 아무도 불만 얘기 안 하죠? 그래서 평소에 대화를 조금 나눠 두시는 게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좋은 이야기가 있고 듣기 좋은 이야기가 있고 여기 듣기 싫은 이야기가 있어요. 또 무거운 얘기,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얘기, 서로에 대한 서운한 얘기가 있어요. 여긴 좋은 얘기가 있고 그러면 가족 간의 대화가 없던 집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서운했던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무게가 100%로 와닿아요. 근데 평소에 얘기를 주로 하던 가족들이다. 평소에 좋은 얘기도 했고 안 좋은 얘기도 했고 좋은 얘기도 했고 안 좋은 얘기도 했고 이렇게 평소에 대화를 많이 했던 가족은요. 안 좋은 얘기를 해도 100만큼의 무게로 다가오지 않아요. 평소에 해놨던 좋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얘도 한 50만큼으로 무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를 들어도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대화를 나누는 게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해드리는 방법들 중에 아주 가볍게 가정에서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법을 하나 알려드린다고 하면 그 롤링페이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들어보시거나 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 평소에 이거는 다투셨을 때 하지 말고요. 평소에 분위기 좋을 때 아니면 뭐 명절을 앞둔다든가 뭐 주말에 뭐 할 게 없다든가 이럴 때 한번 해보세요. 이 종이를 하나 준비하셔서 이렇게 접습니다. 요만큼을 접고요. 요 위에다가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김효정. 제가 쓰는 거죠. 제 이름을 딱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을 접어서 가족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람 이름이 써 있죠. 그럼 거기다가 반 접혀진 거, 이 접혀진 선 윗부분에는 그 사람에게 좋은 점 또는 좋은 말 해주고 싶은 거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줄 맞춰서 쓰시지 않아야 돼요.
줄 맞춰서 쓰면 첫째 줄은 이 사람이 쓴 거고 둘째 줄은 이 사람이 쓴 게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구석구석 같은 데다가 뭉쳐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는 좋은 말 써주고요. 밑에는 좀 서운했던 거나 고쳤으면 좋겠는 말을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 하나, 좀 서운했던 거 하나, 요걸 쓴 다음에 또 한 사람 옆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나한테 돌아오면 가족들이 평소에 나에 대해서 좋게, 고맙게 생각했던 것들이 위에 쫙 적혀 있을 거고요. 그거 읽으면서 힘나겠죠. 내가 그때 이렇게 도와줬더니 이거 참 고마워했구나. 뿌듯하네. 이렇게 힘이 나요. 그리고 밑에 걸 보면 나에게 좀 고쳤으면 좋겠는 점들을 가족들이 써놨잖아요. 그럼 그거 읽으면서 스스로를 반성하게 돼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아,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나 생각 못했었는데 가족들이 이거 크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해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롤페이퍼를 한번 하면 이거 읽으면서 가족들이 밑에 써준 안 좋은 얘기 들으면서 막 화내시기보다는 대체로 이거 이렇게 접어서 지갑에 넣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또 한번 우리 웃으면서 이거 우리 6개월 전에 했던 거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고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많이 개선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여기 좋은 점에다 뭘 써주는지 아세요? 제가 전번에 이거 썼었는데 그거를 고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써요. 그럼 가족들이 한 발씩 다가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이거 프로 처음 시작할 때 딸은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가 좀 소홀히 대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롤링페이퍼는 자주 해두시면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자, 마주 앉아서 나한테 서운했던 거 얘기해봐. 그러면 참 말하기가 그렇죠. 근데 여러 사람이 글을 남기는 이 종이에다 써보자고 하면 쉽게 또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가족들의 마음을 서로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외에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 찾으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번 문제는 우리 가족 안에서 가족들끼리 해결하기에는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다. 너무 일이 크다. 너무 사안이 무겁다. 이럴 때는 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노인의 전화로 상담을 하셔도 좋겠고요.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 복지관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집에서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하셔서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하시면 많은 도움, 실제적인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사례는 그 어르신이 결혼을 새로 하셨는데 이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에게 딸이 간이식을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로 고민했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간이식은 하지 않으시는 쪽으로 말씀을 나눴고 그 대신 아버지에게 위로와 또 지지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좀 돌봐드리는 쪽으로 권해드렸습니다.